난 갈게. 지금 이 계절에는 신선한 매실이 거의 안 나올 거야. 그럼 가서 운을 시험해보자. 어쩌면 거기엔 있을지도 모르니까. 맞아요. 혈족의 성안. 정원 중앙의 온실에서 북부 가주의 딸이 창가에 기대어 무심하게 창밖의 음산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요즘 날씨가 좋지 않아서 계속 비가 오고 안개가 끼며 공기도 습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런 날씨를 무척 좋아했다. 이런 때 사람의 마음이 가장 연약해지기 마련이다. 곧 온실로 정장 차림의 남자가 들어왔다. 그녀는 정신을 차리고 상대방을 바라보았다. 그녀와 육시연의 약혼이 파기된 후 아버지가 그녀를 위해 물색한 새로운 약혼 상대였다. 그리고 그녀의 새로운 사냥감이기도 했다. 남자의 정보가 그녀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지만 사실 그녀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에는 관심이 없었고 결혼에 대한 기대도 없었다.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그녀의 유일한 꿈은 혈족을 집어삼켜 북부가 일족의 왕이 되는 것이었고 결혼은 그녀에게 단지 통제의 수단일 뿐이었다. 남자는 통제하기 편하고 쓸모만 있으면 충분했다. 그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일어나서 상대방을 데리고 정원으로 향했다. 나란히 걷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평범한 남녀처럼 보였지만 의논하고 있는 내용은 육시영과 육시 가문을 어떻게 함정에 빠뜨릴지였다. 그 디자이너를 납치하겠다는 남자의 말을 듣고 여자는 의문을 제기했다. 육시연이 정말 그녀를 위해 위험을 무릅쓸까요? 그녀는 일부러 문장 말미에 억양을 낮춰서 세상 물정 모르는 천진함이 담긴 말인 척 가장했다. 틀림없을 거예요. 역시 그녀의 예상대로 남자는 확신에 찬 답변을 해주었다. 바로 이어서 그녀는 남자의 입을 통해 육시연이 어떻게 동부 가문과 격전을 벌였고 격전 후 어떻게 여러 흔적을 숨겼는지 알게 되었다. 단지 단정한 모습으로 그 여자 앞에 나타나서 공연을 보러 가자고 초대하기 위해서였다니. 그의 행동을 보면 영락없이 마음에 둔 사람의 인정을 받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가련한 녀석 같더군요. 남자는 조롱하듯 웃었다. 과연 그럴까? 여자는 적절한 타이밍에 입을 다물었다.
남자는 그녀의 침묵을 육시연에 대한 미련으로 받아들였고 눈에는 순식간에 사라지는 질투의 빛이 스쳤으며 성급하게 충성을 맹세하기 시작했다. 지금 무슨 마음인지 이해해요. 저를 믿어주세요. 제가 반드시 북부의 승리를 가져오고 육시연을 당신 발밑에 무릎 꿇리며 참여하게 만들게요. 여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웃어 보였다. 눈앞의 남자가 너무나 쉽게 미끼를 물었다. 사랑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킨 것이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 대해 오해하도록 내버려 두고는 전부 그에게 맡기고 자신은 여기서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녀는 과자 한 조각을 집어 상대방에게 건넸고 남자는 조심스럽게 받아들고 경건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먹었다. 그녀는 상대방을 바라보며 애틋하고도 진지한 눈빛을 보냈지만 마음속 생각은 이미 어디론가 훌쩍 떠나 있었다. 큰 불이 타오르는 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울리고 있었다. 육정은 자신이 사당에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육시연은 이미 떠났고 그의 조건을 받아들였으니 육정의 승리였다. 분명히 기뻐해야 마땅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별로 유쾌한 기분은 아니었다. 지난 세월을 생각해보니 그동안 그가 이긴 횟수는 손에 꼽을 정도였다. 저도 모르게 그는 형을 떠올렸다. 얼마 전 마침내 완전히 죽어버린 그 사람을. 예전 형이 있을 때는 가주가 그를 똑바로 쳐다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형은 그에게 딱히 나쁘게 대하지는 않았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랬다. 비록 서로 마음을 터놓은 적도 없었고 상대방은 항상 흔적 하나 남기지 않고 피해 다녔다. 남들 앞에서는 항상 우애로운 형제의 모습을 보였지만 오직 그만이 알고 있었다. 그 사람은 그를 그리고 가문 전체를 얼마나 멀리하고 싫어했는지. 나중에는 그 사람은 집에 있을 때가 별로 없었고 가끔 가문 회의에만 나타나 얼굴만 비추고는 서둘러 떠나곤 했다. 육정은 회의가 끝나고 나왔을 때 형이 차에 올라타 먼지를 일으키며 떠나갔던 어느 날이 떠올랐다. 아직 어렸던 육시연은 시계 하나를 손에 쥐고 문가에 서 있었다. 그는 그 시계를 본 적이 있었다. 조카가 상당한 공을 들여 만든 것으로 아마도 오늘 아버지가 돌아오는 김에 선물하려고 했던 것 같았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가주와 자신의 관계와 같았다. 그들 모두 아버지에게 보이지 않는 자식들이었다. 그래서 드물게도 육정은 앞으로 나아가 조카에게 비가 올 것 같으니 문 밖에 서 있지 말라고 말했다. 하지만 육시연은 그를 한번 보기만 하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를 피해 안으로 들어갔다. 그 후 육시연이 가주의 총애와 신임을 얻은 후에야 육정은 그 눈빛의 의미를 이해했다. 그의 눈빛은 그에게 말하고 있었다. 그들은 다르며 지금껏 가문에게 외면받아온 건 육정 한 명뿐이라고.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래서 뭐 어떻단 말인가. 오늘 이긴 사람은 바로 그였다. 사당 안의 불꽃이 조금씩 어두워져 갔다. 마지막으로 약동하는 미세한 불빛이 육정의 눈에 비쳤고 오늘 밤 마지막으로 그는 좀 더 젊었을 때의 자신과 형을 다시 떠올렸다. 훗날 그렇게 멀리하고 싫어하게 되기 전에
역시나 비가 내리던 어느 날, 형은 돌연 그에게 물었다. 왜 그들은 타고나길 혈족일까? 육정은 그 질문도 형이 그렇게 묻는 이유도 이해할 수 없었다. 단지 혈족이 뭐가 나쁘냐, 강하고 최고의 영광이 아니냐고 답할 수밖에 없었다. 아마도 그날부터 그와 형은 더 이상 같은 길을 걷는 사람이 아니게 되었던 것 같았다.